이번 시간에는 볼티지 잠시만요. 이게 예, 인 것 같습니다. 아,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전압하고 전기장에서 아무래도 전압은 여러분들 1.5V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낯이 익는데 일렉트릭 필드는 볼트 퍼 센티미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전기장하고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진공에서 한 5cm 정도 떨어진 두 전극한 사이에 10V의 전압이 가해지고 있어요. 이쪽이 플러스 10V, 이쪽이 마이너스 10V고, 그라운드고, 0V고, 이쪽이 플러스 10V고, 전자에 가해진 전기장과 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전자가 쪽 마이너스 쪽에 딱 붙어 있다가 전자가 되게 작아야 되는데 보기 좀 큼직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이쪽에 붙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닫히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흘러가겠죠. 이렇게 닫히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는 순간에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전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파인만이 설명했던. 그랬을 때 전기장은 전기장은 정의에 따라서 요것과 요거 사이에 진공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뭐 유전체라면 유전체 일정하게 걸려 있는 거죠. 뭐 5cm가 너무 긴 것 같으면 5마이크로미터라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건 이제 요것만 정정해서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0V 뭐 5분의 1인지에 1V, 2V, 3V, 4V, 5V.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도 전압이 걸리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5cm 사이에 10V가 걸려 있으니까 5cm 분의 10V, 즉 2V per cm라는 전기장이 걸리는 거예요. 전압의 기울기인 거죠, 이 사이에서. 이때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왜냐면 힘이니까 뭐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든 손흥민이 축구 공을 차든 힘을 받아야 물체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기의 힘을 받아서 물체가 날아가게 될 텐데 그때 힘 F는 ma, 즉 뉴턴의 여기서는 고전역학을 따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반도체 안으로 들어가면 고전역학을 따라도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는데 왜냐면 특정 조건에서는 따르긴 해요. 이제 다 양자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요 조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전기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모델링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고전역학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처음에는 이제 정지 상태죠. 여기가 그 잠시만요. 그 펜을 매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하고 아이고 얘를 핸드폰 얘를 스포트라이트로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는 여기 있을 때는 정지 상태니까 0 메타 퍼 세클 거라고요. 정지죠. 속도가 0이니까. 그러다가 얘가 점점 속도가 늘어서 여기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속도를 VF라고 하죠. 10V라는 걸 다 받은 상태에서.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적인 힘으로 계속 동일하게 이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건물에서 높은 건물에서
그렇죠? 공을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는 mgh잖아요. 그러다가 건물이라고 보고 지상에 딱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파이널의 제곱인 거죠. 2분의 1 mv 제곱. 즉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왜냐면은 높은 데서 지상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제 h 값은 0이 될 테니까 똑같습니다. 10V 걸렸으니까 얘는 제일 높은 상태에 있다가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딱 닿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10V로 다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당기는 힘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때 속도를 VF라고 합니다. 그때 잡아당긴 힘 F는 MA가 될 거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A를 계산하면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전자의 무게는 우리가 알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자의 무게가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이 다른데 고전 역학에서는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이 같고 전자가 굉장히 빛의 속도로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게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적용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10V 정도면 그렇게 빠르지는 않으니 고전 역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얘가 총 얻는 에너지 VF 이거 이제 VF가 돼요. 파이널. 처음에는 0부터 출발하는 거죠. 0부터 출발을 해서 시간 TF가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죠. 그렇죠? TF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얘는 VF라는 속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요때 얘가 잡아당기는 힘은 일정해요. 일정해요. 마치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습니다. 지구가 공을 잡아당길 때 힘은 일정하기 때문에 F는 MA 또는 F는 mg라고 써요. g는 중력과 속도잖아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10V가 걸린 상태에서 전압은 바뀌질 않아요. 계속 10V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V라는 볼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울/퍼 쿨롱이잖아요. 1쿨롱에 10주울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양이니까 얘는 10V가 계속 걸려 있으니까 전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곱하기 10만큼의 일을 해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때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봐요.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길 때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계산하고 그 가속도로부터 뭐 이렇게 계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속도를 계산하면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키네틱 에너지는 10V에 대한 전자가 받은 에너지만큼 되겠죠. 1.692 곱하기 10-19승 쿨롱 곱하기 10V가 마지막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속도는 점점 빨라. 여기가 제일 빠를 거고.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고. 이게 직선으로 그린 이유는 요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TF분의 VF가 A인데 A가 일정하잖아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인테그랄 0부터 TF까지 A의 dt. 왜냐면은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미분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테그랄 0부터 TF까지 ADT인데 A는 일정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V는 우리가 아니까 이동한 거리 S는 인테그랄 0부터. 왜냐하면 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그렇죠? ds. 그래서 이 양변에 S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5cm니까 S는 인테그랄 0부터 TF의 VDT, 인테그랄 0부터 TF의 ADT. A는 상수니까 얘를 하면은 2분의 1 A, T, F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K는 걸린 전압은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M2의 VF의 제곱이 될 때고, 전자의 정지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31승 kg이니까 VF는 1.87 곱하기 10의 6승 메타 퍼 세크. 10V에서 전자가 다른 거랑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렇죠? 다른 거랑 부딪히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약 초속 1.87 곱하기 10의 6승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잖아요. 3 곱하기 10의 8승 약 빛의 한 200분의 1 정도 되니까 요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 빨라져가지고 빛의 속도 가까우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VF는 여기에서 얘가 얻은 에너지 총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M이 있어서 VF를 구하면, 그 다음에 걸린 시간 S는 2분의 1 ATF의 제곱이죠. A는 TF분의 VF잖아요. 그죠? A는 2분의 1의 TF분의 VF고, TF 없어지면 2분의 1 VF 곱하기 TF. 2분의 1은 사실은 요 기울기가 선형적이라 그러면 평균 속도하고 똑같은데, 어쨌든 S가 5cm죠. 5cm고 VF는 1.87 곱하기 10의 6승이고 TF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잡아당기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TF를 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앞에서 똑같은 것처럼 5cm는 0.05 메타라고 100분의 5 메타죠. 2분의 1 곱하기 VF는 앞에서 구한 거 1.87 곱하기 10의 6승 메타 퍼 세크, TF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초 안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럼 A는 TF분의 VF 이렇게 해서 3.5 곱하기 10의 3승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F는 MA니까 정지질량 쓰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그렇죠? 죄송합니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 곱하기 3.5 곱하기 10의 3승 메타 퍼 세크 제곱하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뉴턴. 그렇죠? 17승 뉴턴이 되고, 힘이라는 거는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 얻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을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장, 여기서 이제 E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보통 E라고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크시라고도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E가 1.6 곱하기 10만원 19승 쿨럼 곱하기 아까 보니까 5cm 10V니까 2의 cm 볼트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아당기는 힘, 미는 힘. 그래서 전자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냐. 일렉트릭 필드가 커야 얘네들을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볼트가 크면 여기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의 속도,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1cm건 과장에서 1마이크로미터건, 그렇죠? 1마이크로미터건 여기 5V고 여기 0V고 여기 5V고 0V면 전자가 도달하는데 최종 VF는 똑같습니다. 왜? 2분의 1 MVF 2분의 1 MV 제곱은 전압 곱하기 전압이니까 요 끝에서의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걸린 시간은 얘가 훨씬 빠르죠. 만분의 1이 10의 4승분의 1 만분의 1이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A의 1 마이크로미터, 즉 가속도가 A의 1cm보다 몇 배 더 큰 거예요? 10,000배 큰 거예요, 10,000배.
1만 배. 그쵸? 1만 배, 10,000배 더 큰 거예요. 가속도가 참잖아. 가속도가 더 크다는 이야기는 힘이 더 세다는 이야기죠. 견자를 잡아내는 게 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TF가 걸린 시간이 10,000배 2분의 레이트 해주면 제곱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VF가 똑같으면 S가 10,000배 차이 나면 TF도 10,000배 차이 나잖아요. TF가 10,000배 차이 나면 VF는 똑같고 TF가 10,000배 작으면 A가 10,000배 더 크다는 이야기고 A가 10,000배 크다는 이야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10,000배 더 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전압이 아니라 전기장이라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전압의 변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저건 진공이니까 진공에서는 저런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saturation velocity라는 게 있는데 전압을 계속 세게 하면은 전자들이나 캐리어의 속도들이 빨라지거든요. 그걸 saturate. 나중에는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비속도보다는 넘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두고 중간에 실리콘도 있고 원자들도 있고 얘네들이 부딪혀요. 상온에서 진동하다 보면 부딪히면은 얘네들이 증가하는 속도가 뭐 어마무시하게 막 커지진 않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얘네들이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되고 그걸 saturation velocity라고 합니다. saturation velocity is a very important parameter in the design of semiconductor devices, especially field effect transistor에서 설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게이트 밑에서 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which are basic building blocks almost all modern circuits. FET가 그렇다는 얘기고 실리콘은 대략 초당 한 10의 7승 센티미터. 그렇죠? 그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는 10의 7승. 대략 한 10의 7승 센티미터 정도에서 결정이 되고 typical electric field strength at which carrier velocity saturation usually under the 센티미터당 킬로볼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에서 10만 볼트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센티미터당 2볼트. 그러니까 여기에서가 걸리적거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J는 이제 나중에 하는지 먼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류 밀도는 CV가 되고요. 이게 C 모빌리티 F가 되는데 이 F가 전자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전자에 임퓨리티를 많이 넣으면 농도가 높을 거고 적게 넣으면 농도가 적을 거고 심지어는 5족을 넣느냐 3족을 넣느냐에 따라서 5족을 넣으면 전자가 과잉전자인 게 남을 거고 3족을 넣으면 전자가 결핍이 되잖아요. 그걸 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도 기울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농도 차이에 의한 거고 지금 이야기한 거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건 F는 바로 그렇죠?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전기장. 그런데 이걸 보통 반도체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게 요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캐리어 수. 뮤는 모빌리티, 걸리적거리는 정도. 앞에 Q나 E는 전하량. 그래서 이게 전기 전도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제가 이걸 나중에 녹화를 하게 되는데 다른 거보다 그래서 먼저 했든지 나중에 했든지 그거랑 비교하면서 요 개념을 머릿속에다 두시면 사람들이 왜 전압 자체를 보지 않고 전기장을 보는가. 왜냐면은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신 분도 있고
수업 시간에 들으신 분도 있고 들으실 분도 있는데 전압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일렉트릭 필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요. 힘이 직접적으로 일렉트릭 필드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압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F는 ma. 거리가 짧아지면은 가속도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장에 대한 모델을 머릿속에다 두시면 좀 이해하는 데 쉽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